2025학년도 EBS 수능특강 현대시 작품 분석 들어갑니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개인적 사랑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을 통해 얻게 되는 사랑입니다. 사회적인 의미의 사랑이다. 어떤 게 그러면은 사회적 의미의 사랑이냐? 더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 더 나은 미래의 사회를 위해 현재의 나를 희생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희미한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과거라는 뜻이고요. 과거에 내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던, 희생하던 그런 모습이 이제 희미해져서 그림자로 남아있는 상태. 실체가 아니라 허구의 상태로 더 이상 실체가 아니라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의 대비가 뚜렷한 작품 되겠고요. 자, 4.19가 나던 셈이 나오고요. 18년 후가 나오는데 시간의 경과가 크게 있습니다. 4.19가 나던 해, 그럼 1960년이 되겠죠. 1960년. 자, 그리고 이제 세밋이라고 했는데 한 해가 저물 무렵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한 해가 저물 무렵에 12월쯤 되겠죠. 그래서 연말에 우리는 이라고 했으니까 표면적 화자, 이면적 화자 가운데 표면적 화자다. 자, 우리, 나 가운데 우리가 나왔으니까요. 자, 오후 5시라고 하는 구체적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뭐라고요? 구체적 시간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4.19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실제 했던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960년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젊은 시절이거든요. 60년 당시에 혁명이 일어나던 당시에 이제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서 젊은 시절의 열악한 상황을 얘기하는 표현, 차가운 방,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젊은 시절의 열악한 상황, 젊은 시절의 열악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차가운 방에 앉아서 차갑다라고 했는데 하얀 입김을 뿜으면서 색채어를 쓰면서 열정, 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색채어를 통해서 열정과 이런 차가운 방을 참고서 입김이 나오는 상황에서 열정과 순수를 향한 그런 모습, 그런 거를 색채어로 나타냈겠죠. 입 다물고 있지 않고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열띤 토론이라고 했는데, 자, 요거 형광펜으로 색깔해 볼까요? 열띤 토론, 이게 바로 사회적 실천 가운데서 사회적인 의미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차갑다라는 표현이 앞에 있고 열띤, 열이 나는, 뜨거운 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상황은 마이너스, 그러나 주체의 움직임은 열정으로 넘쳐난다라고 하는 대비를 통해서, 대조를 통해서 열띤 토론이라고 하는 현재, 과거 젊은 시절의 순수와 열정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던 이상을 강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차가운 방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조건에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열띤 토론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강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대비를 통해서 순수 열정 이상을 강조.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아. 계속 토론해. 자, 그리고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라고 했는데 반어적인 표현이 될 거니까 빨간색으로 이제 체크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속뜻과 반대입니다. 어리석게도 반어입니다. 반어. 속뜻은 뭐죠? 어리석다고 보지 않습니다. 속뜻은 그렇지 않고요. 속뜻과 반대다. 마음속으로는 자신들의 그 열띤 토론이 헛되지 않고 어리석지도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람직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보겠죠. 자, 빨간 펜 말고 이제 형광펜으로 무엇에다가 형광펜 색깔 플러스라는 거 추구하던 이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또 무엇이 나오는데 그건 이상을 저버리고 과거 이상을 저버리고 현실에 매몰된 혁명세대, 과거 혁명세대들의 변화된 모습,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 그 상태, 변절한 현실의 상태가
다음에는 나옵니다. 아래에는 그 반대되는 의미로 똑같은 표현이 정반대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정치는 조금 낮은 급입니다. 우리가 정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무엇을 추구하는 거였거든요. 같은 의미야. 이상, 그쵸?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 지향 이런 거였겠죠. 무엇인가를 위해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삶의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나 더 쓸 수 있겠네요. 뭐라고요? 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자, 자,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에, 자, 시간이 밤입니다. 시간 표지 나와 있고요. 밤, 시간 표지입니다. 자, 해화동 로타리에서 구체적인 공간을 제시하고 있네요. 자, 밤은 시간 표지. 자, 그리고 해화동 로타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공간을 제시함으로써 사실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감을 또 느끼게 합니다. 실제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니까요. 대포라고 하는 것은 술입니다. 술. 큰 잔에 따라 마시는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다. 이게 이제 젊은 시절의 일상적 고민, 젊은 시절의 일상적 고민. 젊은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고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자, 너 군대 언제 가니? 뭐 사랑은 잘 돼가니? 뭐 연애는 잘 돼가니? 뭐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형광펜으로 색깔할 겁니다. 어디? 노래. 이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노래. 이 노래는 앞에 있는 무엇과 관련된 노래거든요. 앞에 있는 무엇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상으로서 플러스예요. 이 노래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뭐 예를 들면 상록수 같은 거, 아침 이슬 같은 거, 뭐 이런 거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노래가 나오기 훨씬 전의 상황이지만요. 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리고 흉내낼 수 있어 없어? 흉내낼 수 없어. 그리고 때에 묻지 않은 고민, 귀 기울이지 않는다, 흉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당시에 젊은 세대만 부를 수 있는 노래, 젊은 세대의 특권과도 같은 노래. 이제 예를 들어서 혁명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다라는 얘기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순수함을 지향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때묻지 않은, 세속적이지 않은 이런 뜻이겠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 돈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세속적이지 않은 그런 노래, 그리고 흉내낼 수 없는 젊은이들, 혁명을 추구하는 젊은이들만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목청껏 불렀다는 얘기고요. 돈을 받지 않는다. 물질적인 노래가 아니다. 물질적이지 않다라고 또 하나 적어볼 수 있겠네요. 돈을 받지 않고 부른다는 얘기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이런 뜻이 되겠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물질적이지 않은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서, 겨울밤 시간표지,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서 별똥별 세모철이 마이너스 하고요. 자, 그리고 얘가 젊음을 이상을 상실, 이상이나 열정 순수 따위를, 이상 열정 순수 따위를 자,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 뭐라고? 암시하는 소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떨어지는 무슨 이미지?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상 열정 순수의 상실을 암시하는 소재, 별똥별이 되겠습니다. 떨어졌다. 자, 그래서 18년이라는 시간의 경과, 그로부터 18년이라고 괄호 처리해 볼게요. 시간의 경과, 이제 혁명으로부터 멀어진 기성세대가 되어버리는 우리를 마주하게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간의 경과,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78년 무렵이 되겠죠.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가 되어 했는데, 빨간펜 준비. 여기서 무엇은 세모처리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한 기성세대의 모습입니다. 앞에 나왔던 무엇은 이상, 뒤에 나온 무엇은 현실, 대비되는 겁니다. 이거 달라요. 완전 달라요. 상반됩니다. 무엇인가가 되어, 기성세대가 되어, 이런 뜻이겠죠. 기성세대가 되어서,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서, 자, 이게 이제 더 이상 이제 과거와는 다르다, 변화되었다, 과거와 대비되는 거죠. 이제 그때는 혁명을 추구했는데 지금은 혁명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됐다는 거니까요.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에 얽매여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소재가 있습니다. 매고 넥타이 세모 처리, 일상적 구속
따위를 나타내는 이제 소재, 넥타이가 되겠네요. 자,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얘기하느냐? 일상적인 이야기,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막 읊어댑니다. 그래서 자, 한편으로는 처자식들, 그러니까 이제 처자식이 뭐가 나쁘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현실의 일부를 이루는 처자식들이니까 전부 다 이제 세모처리 마이너스, 월급도 세모처리 마이너스, 물가 세모처리 마이너스. 자, 현실이야 이상이야? 현실. 그래서 화자를 비롯한 기성세대가 되어버린 과거의 혁명가들이 이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속세의 가치를 드러내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자, 형광펜으로 색깔할게요. 모두가 뒤에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색깔.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생존 자체가 목적이다. 생존이 목적이다.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왜 사냐? 살기 위해 산다. 어이구야. 그러면은 더 이상은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이 말은 더 이상은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생존 자체가 목적인 거야.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이렇게. 자,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색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상 추구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자, 며칠 전 포커를 하러 갔고 유흥 나타내는,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로 잘못 살고 있는 모습들. 포커 세모처리 마이너스, 춤도 세모처리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커 마이너스, 춤 마이너스. 유흥이 좋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뭐 문화적인 타락이라고나 할까요? 뭐 이렇게 타락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자, 며칠 전은 허전하게 동숭동길을 걸어가는데 동숭동길에서 마주하는 자연물이 있는데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 그렇죠. 이 가로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이라고 했는데, 자, 피 흘린 곳, 자, 우리의 옛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적 실천, 헌신, 희생. 여기서 피를 흘렸다. 피를 흘린 곳, 희생했던 곳. 우리의 옛사랑 했으니까 과거의 현재야. 과거의 사회적 실천 과정에서 희생했던 그 장소, 그 동숭동 길, 해화동 로터리. 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사람은 변했는데 플라타너스 똑같아. 이런 얘기죠. 가로수는 똑같아. 사람들은 변했는데 가로수는 똑같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가로수들은 플러스에 마이너스냐? 플러스 존재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변화 X, 변함없이 여전히 라고 했죠. 자리도 그 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른 잎 동그라미 플러스, 이게 가로수들이 매달고 있는 마른 잎 자체가 일종의 희망, 뭐 이상,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자연물이 되겠죠. 그걸 남아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잃었는데 얘는 상실하지 않았다. 상실 X, 우리는 상실, 가로수는 상실 X, 상실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다 상실을 하고 기성세대로서 편입되어 버리는데 여기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마른 잎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자, 형광펜으로 색깔. 고개를 떨구게 했다. 반성하고 있는 거죠.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거죠. 부끄러움. 그리고 이제 이 부끄럽지 않은가가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동일 시행 반복이다. 뭐라고요? 동일 시행의 반복이다.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자기가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람의 속삭임인 것으로 표현을 한 거죠. 바람의 속삭임. 의인법을 쓰고 있는 거죠. 바람의 속삭임, 의인법입니다. 자, 동일 시행 반복을 통해서 화자가 느끼는 부끄러움, 정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동일 시행의 반복 다시 한번 써볼게요. 동일 시행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태도를 강조하는 거야. 시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부끄러움이 이 작품의 뿌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바탕은 부끄러움입니다.
바람의 속삭임은 사람만 하는 건데 바람이 하는 것으로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다, 의인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거를 귓전으로 흘리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들러 안 들어? 제대로 듣지 않는다. 이미 이제 굳어버린 거야. 기성세대로 굳어버렸어. 그래서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귓전으로 흘리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가 라는 소리를 귓전으로 흘려듣기 때문에 늪이라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발을 옮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늪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늪이고 현실의 늪이고 그 다음에 이상의 상실, 변절 뭐 이런 것과 관련된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깊숙이 점점 더 기성세대의 일부로 더 단단하게 들러붙는 현실의 과거의 이 혁명세대들의 전락, 타락 이런 거를 늪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 김광규 선생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그러나 우리는 부끄럽다라고 말하는 자세 자체가 훌륭한 태도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작품 분석이었습니다.